네, 이번에는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 알아보는 시간 스포츠그램입니다. 많은 야구 팬들이 기다려온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017 프로야구가 개막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야구단을 이끄는 총책임자, 이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구나 농구 등 다른 스포츠의 감독과는 많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성윤 기자. 네. 야구 감독 명칭서부터가 좀 차이가 있죠. 예, 우리 말로는 감독이 똑같은데 네. 영어로 따지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야구 감독과 축구 감독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른데요. 마치 내과 의사, 외과 의사를 영어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 네. 이 다른 이름만큼 하는 역할도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대부분의 축구라든지 농구 같은 스포츠의 감독은 헤드코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치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인데요. 반면에 야구 감독은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1800년대 미국의 전통과 관련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당시에는 감독과 주장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참 선수들이 작전 지시를 하기도 하면서 영수증 처리도 하고 기차표 예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총괄해서 했다고 해서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야구 감독님들은 선수들처럼 유니폼을 같이 입잖아요. 예, 유니폼을 입는 종목은 야구가 유일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정장 차림으로 감독들이 이제 네.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유니폼의 역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800년대에 미국 프로야구의 명문팀이었던 니코보커스가 처음으로 유니폼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니폼 착용한 것은 왜냐하면 야구 감독과 선수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감독이 하는 것은 당연했죠. 왜냐하면 감독 겸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예외가 있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코니맥이라는 미국 프로야구 최다승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50년간 감독을 했는데 50년간 유니폼을 입지 않고 정장 차림을 했어요. 그리고 1950년에 이 감독이 은퇴를 했는데요. 코니맥 감독 은퇴 이후에는 모든 감독이 유니폼을 착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야구에는 그 유니폼 입은 사람만 구장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규정 때문인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실제로 코니맥 감독 같은 경우는 정장을 입었기 때문에 네. 야구장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투수 코치가 대신 마운드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도 이것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농구나 배구 감독이 축구 감독이 그라운드에 나서게 된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퇴장을 당하기 때문이거든요. 반면 야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항의하는 모습을 쉽게 본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실제 야구 규칙에도 보면은요. 야구 규칙에 어떤 규칙이 있냐면 유니폼을 입지 않은 선수, 그러니까 코치, 감독 같은 사람은 경기 중에 경기장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모든 조건들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야구 감독이 유니폼을 입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일본의 고교 야구는 좀 달라요. 감독이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특이한 규정이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고교야구는 굉장히 국제룰과 다른 점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독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독이 경기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대부분 항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일본 고교야구에서는 감독이 항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일본 고교야구에서는 선수라든지 코치만이 항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이 교육적인 면에서 나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본 고교야구 같은 경우에는 심판들이 대부분 무급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의할 일이 좀 우리나라보다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항의를 하게 되면 경기 진행에 문제점이 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감독이 항의 못하면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은 항의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야구다운 면을 찾는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규칙이 세워졌고요. 또 한 가지는 감독이 경기장에 나서지 못하면 투수 교체는 어떻게 하느냐. 네. 감독 지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전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령이 대신 그 감독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선수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교 야구 감독이 구장에 오르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라고 좀 믿기지가 않을 네. 정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고교야구의 황금기였던 1970년대에는 야구 감독이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감독이 이제 고교야구에서 그라운드에 나서게 된 것은 1981년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안 되다가 해금이 겨우 됐었는데요. 70년대에는 일본과 똑같이 전령이 감독 지시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감독이 자주 올라가게 되면 경기 진행이 좀 늘어진다. 이런 이유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독의 권한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고
해금을 시켰다라고 신문 기사에서도 표현을 했는데 81년도부터 감독의 그라운드 진입을 허용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선택한 길이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의 고교 야구 감독은 전부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교원 자격증을 가져야지만 야구 감독 교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 출신들은 대부분 야구 감독이 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다른 점인데 학생 야구에서 일본은 학생이 강조가 돼 있고 우리는 야구가 강조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독들이 이제 유니폼을 입어도 낯설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유니폼 특성 때문이기도 있는 것 같아요. 반바지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만약에 네. 이제 축구나 농구처럼 반바지 유니폼이었으면 감독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반바지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구 감독들이 정장을 입지 않아도 좀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